안녕하세요. 문화극장 조조아린의 이유진입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명박 정부 시절 진행된 4대강 살리기 사업.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오늘 작은 영화관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문제점들을 다룬 영화를 만나보겠습니다. 영화를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다른 이들의 삶을 경험해보는 어쩌면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 있는 작은 영화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작은 영화관에서는 따끈하다 못해 뜨거운 신작을 만나보겠습니다. 4대강 사업의 숨겨진 비리와 그로 인해 파괴된 환경을 다룬 탐사보도 다큐멘터리 삽질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먼저 삽질의 감독님이시자 오마이뉴스 기자시기도 하죠. 네, 김병기 감독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영조댐으로 인한 마을 수몰의 기록을 담은 영화 깊으실의 감독님, 문창현 감독님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선호빈 감독님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이게 개봉 전이다 보니까 저희가 미리 접해본 거라서 참 영광이었습니다. 이게 11월 14일이 첫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개봉을 앞둔 심정 어떠십니까? 우선 기대 반 우려 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가 이제 12년, 13년 동안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취재를 해왔거든요. 네. 저 혼자만 취재했던 것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함께 취재를 했습니다. 취재를 했는데 이 취재한 노력의 결과물이 좀 제대로 사람들한테, 관객들한테 다가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네. 이제 좀 부풀어 있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우려도 있습니다. 가령 대부분의 사람들이 4대강 사업하면은 22조 2천억 원을 들인 일회성 사업이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끝난 거 아니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매년 5천억 원에서 1조 원 정도의 예산이 4대강 사업을 유지 보수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돈이 다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 돈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유지비로. 유지 보수비로, 관리비로. 네.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시민분들이. 그런데 그 돈이 유지 보수만 하는 돈이 아니고 사실은 강을 맑게 한다면은 그 돈이 쓰인다면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돈이겠죠. 그렇죠. 네. 하지만 강을 대부분 이제 좀 망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일단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영화요. 문창현 감독님은 삽질 보시고서 감회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저는 첫 장면부터 너무 이제 충격적인 장면으로 이제 영화가 시작이 되었다. 네, 보호 위로 샥 이제. 네.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거의 1시간 30분 내내 봐야 된다는 게 좀 많이 힘들기도 했는데 네, 제가 영화 만들 때 그런 이제 조사했었던 여러 이제 사실들도 생각나고 그러면서 너무 좀 안타까운 마음과 좀 슬픈 마음 그런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 마음들로 봤습니다. 욱하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영화를 보는 내내 욕을 많이 하셨다고. 네. 또 좋은 소식도 있어요. 5월에 전주 국제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상을 받으셨는데요. 또 특별 상영회도 진행하셨고요. 상 타실 거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저희가 오마이뉴스가 만든 첫 영화이고 그리고 이제 그 4대강 사업을 소재로 한 본격적으로 다룬 첫 영화이기도 하거든요. 처음이에요? 그렇죠. 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으로 감독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실 줄은 몰랐죠. 관객과의 대화할 때 한 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 영화는 저한테 이제 몇 명 목표하냐 해서 제가 한 10만 명 정도 이렇게 이제 대충 얼버무려 했더니 이 영화는 한 500만 명이 봐야 된다. 알아야 된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이 좀 국민도 알고 뿌듯했습니다. 부자도 되시고. 그렇죠. 네, 일단 저희가 맛보기로 일단 먼저 시청자분들께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영상 만나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2009년 국가주도 예산 총 22조 2천억 원을 들인 단군 일의 최대 토목공사 4대강 살리기 사업. 그 거대한 프로젝트에 숨겨진 뒷이야기를 추적한 영화 녹조 라떼강이라고 해서 원래 금강은 이 모래강이잖아요.
여기도 제가 처음에 4대강 사업 전만 하더라도 그냥 여울이 있는 다 모래강이었잖아요. 4대강 사업 이후로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다 녹조만 있어요. 공주 같은 경우는 강물을 취수해서 식수로 사용했으니까요. 그랬는데 4대강 사업을 하고 나서 3개의 보가 막아졌거든요. 백제보, 공주보, 세종보가 막아지면서 물이 흐르지 못하고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물이 썩기 시작했던 거죠. 신기할 정도예요. 저는 보면서 이거 실화야? 막 그러니까요. 저 그 금강 같은 경우는 이 수문을 열었습니다. 열었는데 저 녹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수문만 열면은 녹조는 없어진다라는 거죠. 흐르는 물이 되면. 가둬놨기 때문에. 그렇죠. 한반도를 흐르던 강물은 4대강 사업 이후 바닥부터 썩어 들어가는 죽음의 강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특히 낙동강 같은 경우는 저 악취도 엄청 많이 경상도민의 식수원이라서 막 식수원에 이런 냄새가 독성 나고 막 물질을 가득한 함조류가 정식을 하고 고생하셨겠어요. 직접 들어가기도 지금들 하시고 불안이 또 대단합니다. 이상한 물체 꺼내서 뭐 22조 먹어보기도 2천억.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국민 1인당 45만 원이잖아요. 45만 원 애기들 돈까지 코 묻은 돈까지 다 갖다 빨아먹은 건데 이거 분명히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거대한 사기극의 주동자 이명박 정부와 그 동조자들은 4대강 사업의 실패에 대해 이렇게 여전히 맘대로. 묵묵부다. 혹시 그 4대강에 대해서 감독님이죠? 사과하실 의향 없으세요? 기자님이죠? 네? 4대강에 사과하실 의향 없으세요? 혹시 후회하고 10년 전에도 저렇게 이제 만났던 분이 4대강에 있었어요. 대해서 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만 여쭐게요. 네? 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만 여쭙겠다니까요. 사람들은 우리를 4대강 독립군이라 부른다. 10년 넘게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적하면서 얻은 별명이다. 저게 이제 그들의 실지렁이, 무기내도 붉은 아랑곳하지 깔따구리죠. 않고 현장에 이게 직접 오염된 뛰어든 물에서만 기자들이 제작하는 있었다. 거죠. 시궁창 저는 사급수 지표종이라고 사급수에서 처음에는 반대를 안 했어요. 이 금강이 생긴 이래 최초로 이런 대규모 당군 이래 어떻게 보면 최대의 토목공사가 이루어지는 금강은 왜 모습을 금강이냐면은 기록하고 비단결처럼 싶었던 흐른다 거예요. 해가지고 그래서 비단금 자라서. 기록하고 싶어서 취재를 그런 하러 강이 들어갔는데 저렇게 이제 그거 인부들이 녹색강이 와서 돼버렸던 쌍욕을 해요. 세상에 제가 태어나서 평생 들어보지 못한 쌍욕은 다 들어봤어요, 여기에서. 그리고 삽을 던져요, 저한테. 삽을 던지고 공구를 던져요. 그리고 취재를 못하게 방해를 해요. 사진 찍지 못하게 해요. 이건 잘못된 세상이잖아요. 뭔가를 감추려는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금강 요정. 예, 금강. 김종수 기자님. 그 시민 기자님들 고생 엄청 하신. 큰비리끼 벌레를 먹기도 했죠. 이게 대체 예. 무슨 생명체인지 이제 궁금하니까. 그래야지 기사를 썼어요. 기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감추고 싶었던 것은 대체 무엇일까? 딱 그 녹조가 비어 있는 모습이 저기 초록물이 떨어지는. 그리고 이제 예. 그걸 떠서 컵에 이제 담았을 여기 때 그 소위 낙동강 녹차라떼와 지킴이 그 정수근 아주 기자. 똑같다. 그래서 아, 처음에는 사실은 저거는 강 색깔이 아니에요, 그렇죠? 같이 함께 활동하는 라떼, 라떼. 사람들이 네, 정말 녹조 녹차라떼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녹차라떼라고 하니까 그런 한번 항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녹차라떼라고 부르지 말고 녹조니까 녹조라떼라고 부르자. 이 상태로 계속 두면은 그 한 10년 뒤에 어린 애들이 그림을 강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녹색으로 그릴 겁니다. 정말 그렇겠네요. 강은 원래 색깔이 없거든요. 그러게요. 급격한 환경 변화를 예측하고서도 4대강 사업을 독단한 정부. 이유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그 시작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 공약 대운하 사업에서부터 시작된다. 1% 경제 성장, 4만 불 소득, 세계 7대 강국, 대한민국 실사시를 반드시 실현해내야 합니다. 한반도 대운하와 국제과학 비즈니스 도시, 교육 개혁 등 벌써 약간 가물가물한 느낌이에요. 지금 나와 왜냐면- 계시죠, 고속으로. 예. 왜냐면 들어가셨다가. 벌써 이 옛날 얘기 같은 느낌이. 이명박이 다녀갔던 류른베르크 힐폴슈타인 관문이다. 그 나레이션도 직접 하신 거죠, 감독님께서. 독일 운하는 물동량이 줄어 경제성이 떨어진 데다 수질 악화 등 부작용을 겪고 있었다. 독일 전문가들은 한반도 대운하가 실패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Also ich glaube, nach dem, was Sie mir gesagt haben und gezeigt haben, was in Korea geplant ist,
ist das ein Projekt, was ökologisch sehr 독일도 직접 schädlich ist, 방문을 weil 하신 es 거예요. 제가 이제 Zerstörung 인터뷰하면서 또 gewachsener 찍었던 Naturlandschaft von 영상입니다. natürlichen Flüssen bedeutet, die aufgestaut werden müssen. 저분이 한국 Und das Zweite ist, dass ich 한국 glaube, dass es 강바닥에는 ökologischer 금이 Unsinn 있냐? ist, 라고 weil 이제 얘기했던 거예요. dieses Projekt so teuer wird, dass der 도대체 왜 파가지고 파냐? 땅 파가지고 그걸 가지고 공사비 마련한다고 하니까 말이 안 저렇게 돼요. 그러네요. 우리의 독일 운하 답사 기사는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대운하 사업은 순식간에 역풍을 맞게 되고 반대 여론 또한 급격히 확산됐다.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고 그렇게 이명박 정부의 대운하 꿈은 물 건너간 듯 싶었다. 대운하를 반대하는 여론. 저는 사실은 뭐 별도의 나레이션이나 설명 없이 막 그런 풍경들 있잖아요. 막 살벌한 풍경들만 쭉 봐도 그때 이 영화의 가치가 되게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다 느껴지거든요. 아 얼마나 끔찍한가 이런 게. 그렇죠.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대운하 공약을 철회했다.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추락하면서 대운하도 같이 추락했죠. 그러다가 이제 워낙 또 의지가 화면에 강하니까 나오는 정두원 의원님은 뭐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축소해서 합시다. 이제 그런 건의를 이제 여러 사람이 했겠지만은 나도 했고 제가 그러면 그 언론 작업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사실 4대강으로 바꿨고 또 바꿔서도 이제 여론이 괜찮았어요. 근데 강을 살리자는데 반대 사람이 없으니까. 어쨌든 정두원 의원님한테 왜 4대강 사업을 왜 버린 것 같냐라고 이제 여쭤봤더니 모든 사업에 이 권력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권에 다 개입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찾는 드론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어디에 돈을 쌓아놨는지 한번 좀 가서 확인해보고 싶다. 드론을 날려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출발이었다. 하지만 4대강 살리기는 보기 좋은 허울일 뿐 그 속은 대운하 사업의 재도약을 위한 발버둥이 담겨 있었다. 1, 2m 크기의 소형보 서너 개를 만드는 말 그대로 강을 정비하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4대강 사업에 참여하면서 이 사업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게 된다. 2008년 12월 2일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 문건이다. 사실 이런 식으로 좀 저기를 해줍니다. 총정리를 한번 싹 해주는 수심 5, 6m가 되도록 밀착하라고 지시했다. 강의 듣는 느낌도 좀 들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왜 수심 6m에 집착했을까? 대운하를 포기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대운하 설계 도면에 똑같은 것을 계속해서 요구했던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이름만 바꾼 거죠. 최소한 6m 수심이 유지가 돼야지만 바다에서 배가 감으로 들어오는데 육지로 들어오는 거예요. 한반도 대운하 할 때 6m로 했는데 그걸 안 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6월 달에 포기 선언을 했죠. 예. 근데 이제 6m로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이제 운하를 염두에 두고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운하가 사실상은 지금 우리나라 실제에서는 상면이 바다인데 내린 운하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예방과 기후 변화에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탈을 쓴 대운하 만들기 사업. 이명박 정부는 도대체 왜 그렇게 4대강 사업에 목말라 했던 것일까? 하면 팔수록 밝혀지는 비리의 온상들. 강을 죽이고 국민의 세금을 공중분해시킨 희대의 사기극. 12년간의 기나긴 추적을 담아낸 보도 탐사극 영화 삽질. 대운하와 유사한 내용이었다. 자, 이런 국가 정책을 희대의 사기극이라고 표현할 정도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제일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 자본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했어요. 국민 세금 한 푼도 안 들이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4대강 사업으로 하면서 국민 세금을 다 들인 거예요. 원래 건설 자본으로 다 하겠다라고 했는데 국민 세금을 거기에 이제 이름을 바꾸면서 바꿔치기 한 거죠. 이 취재를 얼마나 오래 하신 거예요? 지금 13년째 들어갑니다. 13년째면
거의 2006년. 자녀를 중학생까지 키운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온 거죠? 어쨌든 우리는 그 4대강 사업으로부터 아무것도 이제 배운 게 없다라는 뭐 이런 좀 문제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나서서 저 아닌 누군가가 어떤 언론이라도 좀 나서서 만약에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계속해서 지적했다면은 뭐 저도 이제 편하게 다른 주제를 했었겠죠. 응? 하지만 그런데 아무도 도둑이야라고 외치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 외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는 좀 있었습니다. 네. 김종술 기자라든지 정수근 기자라든지 이런 시민 기자들이 있었는데 그런 그 저항자들과 함께 하면서 계속 이 취재를 이어갔던 거죠. 그쪽 기사의 형태로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만드셨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사실 익숙치 않으실 텐데 영화의 형태로 이렇게 나오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이 영화를 본격적으로 만들겠다. 그 전에도 이제 그 제가 캠코더를 가지고 다니면서 찍기도 했지만 본격적으로 영화 작업을 시작한 것은 2017년 11월이었어요. 아무래도 그 재래식 무기라고 할 수 있는 펜은 그 영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네. 매번 썼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저널리즘 다큐가 또 유행을 했었거든요. 공범자라든지 자백이라든지 네네. 뭐 이런 저널리즘 다큐들이 유행했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이 똑같은 재료지만은 영화라는 그 매체를 통해서 구현될 때는 좀 더 파괴력 있고 뭐 그렇겠다라는 좀 판단을 해서 네, 이슈도 되고 뭐 효과적인 면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삽질이라는 제목이 좀 되게 중의성이 있는 단어잖아요. 삽질하다. 제목 잘 지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삽질하면은 그 지금도 이 4대강 사업 그 포털 검색으로 치면은 삽질이라는 게 연관 검색으로 이제 뜹니다. 그건 뭐냐면은 대부분 거의 모든 국민들이 4대강 사업은 삽질이다라고 알고 있다는 거죠.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삽질하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제로 사실상 삽질이었습니다. 그거로 경제를 살린 것도 아니고 강을 살린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4대강 사업을 주도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삽질이 아니고 거의 22조 2천억 원이라는 거대한 돈 잔치판이었던 거죠. 세금을 통해서. 황금하늘을 낳는 거위였던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직설적이고 중의적인 표현으로 해서 삽질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네. 저도 이제 다큐멘터리 만드는 사람이라 오늘 되게 즐거운 약간 국회의원들이 오셔갖고 네. 그런데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공범자들, 자백, 뭐 작년에는 그날바다라는 다큐가 있었고 뭐 2012년에는 두 개의 문, 용산 참사를 단 두 개의 문이 있었고 네. 2014년에는 뭐 다이빙벨, 그건 이제 세월호 네네. 관련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어떤 2010년 이후로 계속해서 매년 이런 사회 고발, 혹은 부조리를 고발하거나 이런 다큐들이 꾸준히 생산되고 관객들이 많이 찾는데 뭐 보통 휴먼 다큐가 이제 굉장히 많은 인식이 있는데 네. 오히려 우리나라의 다큐멘터리는 이런 전통이 훨씬 강합니다. 이런 사회를 고발하고 뭐 네. 부정의를 정의롭지 않은 어떤 일들을 고발하는, 까발리는 네. 저항적인 다큐멘터리가 전통이 훨씬 세요. 그 다큐멘터리 영화 최초의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하는 이제 상계동 올림픽이라는 그때 그 철거민들의 네. 얘기를 다룬 영화였고 그래서 그런 전통이 몇몇이 이어져 오고 이때 또 2000년대, 2010년대에 또 많아졌어요. 다시 되게 많아졌어요. 이게 좀 그 얘기는 이때부터 우리나라가 약간 사건 사고가 많아졌다.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겼다. 해결하고 싶은 게 많았군요. 한편으로는 전제 그건 뭐를 반증하냐면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 저널리즘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것을 또 반증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영화적으로라도 저널리즘의 영역에서 말하자면 르뽀나 뭐 탐사보도 뭐 이런 걸로 다뤄져야 할 것이 영화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영화에 우리 삽질 영화에서도 나왔지만 그 당시엔 다 재갈이 물렸었거든요. 네. 그렇죠. 언론에 대한 또 그러니까 언론이 역할을 못해서 그냥 다큐멘터리라는 장치를 사용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뭔가 이제 이제 저널리스트들이 우리가 뭔가 알려야겠는데
그 수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영화라는 형태로 해보자 했는데 이게 발달을 한 거죠. 그렇게 이렇게. 뭐 세월호 그런 것 문제라든지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랬던 거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은. 그리고 관객들이 또 많이 호응을 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4대강에 관련된 영화를 이제 좀 더 확장해서 얘기하자면 사실 다큐멘터리스트들이 4대강에 대한 영화를 계속 만들어 오긴 했어요. 네. 이제 2011년에는 강원래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강원래? 강원래 씨가 아니고 강원래, 강쉼표 원래, 강은 강은 원래 원래 이랬다. 이렇다. 이렇게 보호로 맡기 전에 이랬다 해서 옴니버스 영화를 이제 감독들이 만들기도 했고 2013년에는 모래가 흐르는 강이라고 스님이 지율 스님이라는 이렇게 환경운동 하시는 스님이 네. 같은 비슷한 그 네, 동네죠. 같은 동네. 예. 그 영주댐이 건설되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모래가 흐르는 정말 예쁜 강이래요. 그 동네가. 그래서 그거를 영화로 만드셨고 스님인데 되게 좋은 영화를 만드셨어요. 근데 영화 좋아요. 네, 흥행도 했습니다. 심지어. 예. 그리고 2013년에는 또 영주댐 비슷한 동네 촌금가이라는 아주 네, 이 영화도 되게 비슷한 어떤 방식으로 다루는 정말 계속 영화들이, 만들어졌네요. 예, 그리고 단편들 이런 거 포함하면 훨씬 더 많고 이제 그렇게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고 이게 다큐멘터리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게 이 현실의 문제, 특히 4대강은 굉장히 크고 눈에 굉장히 보이고 여러 가지 모순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안 볼 수가 없는. 과거에 네. 이제 그 했던 그 영화들 많이 있고 의미 있는 실험들을 많이 했고 나름대로 네. 성과도 많이 내고 그랬었는데 저희 영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나무가 아니고 숲을 볼 수 있는 네네. 숲을 좀 보여주는 4대강이 어떻게 거대한 톱니바퀴가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네네. 총체적으로 좀 볼 수 있는 환경 문제도 있지만은 네네. 환경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또 그 환경을 망치기 전에 어떻게 우리 사회의 그 민주주의가 마비됐는지 누가 마비시켰는지 예? 누가 기획하고 그 문건을 기획한 사람 그 기획 내용이 어떻게 실천됐는지 네네네. 그거에 대해서 피해를 본 사람은 어떻게 피해를 받는지 뭐 네. 이러한 그 총체적인 결정판이라고 볼 수 이게 있죠. 약간 4대강 총정리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이제 이렇게 정면으로 논리적으로 이제 이걸 바라본 영화는 사실 많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총정리를 한번 딱 해주시는. 네. 근데 느낌입니다. 감독님이 되게 담담하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내레이션에서도 드러나고 또 분명히 출연하실 좀, 때도. 네, 화가 날 법한데도 담담하게 몇 차례 반복해서 질문을 하시고요. 원래 착합니다. 참을성이 그래도 많이 있으신가 봐요. 원래 착해요. 심성이 고우신 걸로. 아니 그게 사실 되게 웃겨요. 이제 맞아. 막 아까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부터 해서 막 국회의원들 전 장관들 막 교수들 찾아다니잖아요. 근데 사실 되게 웃기잖아요. 막 도망간 달리기도 되게 빠르더라고요. 되게 지금 좀 말씀을 하셔야 돼요. 계속 지금 통화를 지금 통보진. 한 말씀만 해주세요. 장관님께서는 그러면 지금도 그 4대강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아직도 잘했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고 계신지요? 글쎄. 네? 지난번에 그 문 걸어 잠그셔가지고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교수님. 근데 되게 더 재밌는 건 기자님이 이제 덤덤해요, 되게. 네, 끝까지. 뭐 화를 안 내시고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단 제가 그 사람을 만난 목적은 영상에 담기 위한 것이 아니고 목적 자체가 그 사람한테 마이크를 들이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우리의 마이크를 다 뺏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언론을 탄압하고 다 뺏었죠. 그런데 저는 저널리스트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일이 다 이제 크로스 체킹이라고 해서 저 사람이 그 뻔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지언정 네. 어쨌든 그 사람한테 마지막으로 검증을 한번 해보는 거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신은 이렇게 죽어가는 4대강을 눈으로 지금 목도하고 있는데 네. 당신은 그것이 지금도 잘했다고 보십니까? 그 책임을 묻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통쾌합니다.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힘들죠. 거부하는 사람한테 이게 힘들거든요. 무시당하는 느낌도 들잖아요. 그거 보니까 뭐 나는 공인인데 이렇게 말 안 하고 와도 되냐. 뭐 이렇게 해서 좀 무례한 행동은 아닌가 이런 우려도 좀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들 이 마지막에 화면에 세우기 전까지는 네. 어떤 사람은 1년에 걸친 그 설득 작업이 있었고, 뭐 수십 차례 그 전화 통화라든지 만나자. 예전에 이제 저랑 좀 알던 지인들조차도 네. 만나서 이 얘기를 좀 같이 한번 얘기해보자라고 하면 다 이제 손살을 칩니다. 취재 요청을 엄청 많이 하셨겠죠. 그 전에 네. 안 되니까 여기라도 이제 와서. 그 과정에서 저희는 어쨌든 그 사람을 보여줄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도 보여줄 의미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공직자들이잖아요, 다. 네. 공직자들은 이거를 사실 거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개인한테 그런 게 아니고 대통령, 뭐 총리, 장관, 뭐 이런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어떤 언론사나 누가 와도 이 의사를 밝히고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그 한편으로는 이 녹조가 된 이 강이 있다면 한편에는 이제 아까 이제 권력자들과 그 밑에서 쫙 내려오는 하청 이렇게 내려오는 토목업자들. 예. 이게 제가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토목 비리의 구조? 이렇게 말하면 맞는 말일까요? 토목 비리의 구조를 그냥 그런 게 있겠거니 생각했는데 이거 보고서 되게 구조가 이렇게 생겨먹었구나 알게 됐어요, 저는. 원래 이제 그 사업비를 제시하면은 그 사업비 한 60% 정도의 낙찰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4대강 사업 같은 경우는 90%, 거의 99%, 98%까지 이제 낙찰이 됐어요. 그러면은 60%와 90% 사이에 그 30%는 그냥 건설업자들이 담합해서 짜고 이제 가져가는 거죠. 1차 터키 사업 때는 4조 원 정도의 공사비를 들였는데 그 중에서 그 담합해서 짜고 이제 가지고 간 게 거의 1조 원이 됩니다. 네. 그거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무슨 차를 부를 때 원래 일당이 얼마인데 거기 얼마씩 영수증을 더 끊고 돈을 빼돌려서 2배로 이제 끊고 또 대기업 가서 이렇게 그리고 그 돈 갖다 주고 막 이런 가지고 다시 되돌려주고 뭐 그런 수법으로. 저는 되게 이런 거구나 하면서. 진짜 돈의 흐름을 쫓을 수 있는 드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런 영화도 만드시지 않으셨겠죠, 어쩌면. 근데 이제 지금 뭐 어쨌든 그 검찰 개혁이니 뭐 해서 뭐 이 세상이 좀 떠들썩한데 사실 그 4대강 사업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 사업을 왜 벌였으며 누가 그 소위 말해서 그 하청업체들이 만든 비자금의 최종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충분히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검찰이 덮었죠. 오히려 그 검찰은 그 당시에 청와대의 그 하명으로 명령을 받고 기획 수사를 벌여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단체들을 압수수색하고 그 대표자를 구속하고 이렇게 핍박을 했죠. 그런 것도 나오죠, 영화에.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검찰 개혁을 바라는 이 관객들한테 많이 호소력이 호소력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영화라고. 아직 살아있는 의제네요, 이게 진짜. 자, 이 영화가 11월 14일에 개봉을 통해서 이제 관객들과 본격적으로 만날 텐데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전주국제영화제에서 그 상을 받으면서 했던 말입니다. 수상 소감으로 했는데 저는 이 기자예요. 기자는 사실을 기록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제가 가진 무기는 사실상 기록밖에 없었습니다. 펜밖에 없었습니다. 저들은 권력기관을 총동원해서 군대, 국정원, 기무사, 검찰, 경찰, 언론까지 다 장악해서 했는데 제가 이제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이제 기록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기록하지 않으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책임을 묻지 않으면 제2, 제3의 4대강 삽질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역시 4대강 삽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게 바로 내일이다. 내일이다. 단순히 세금만 낭비되는 게 아닙니다. 세금만 낭비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 놀이터가 다 없어지는 거고 없어졌고 그리고 그 녹조물로 농사를 짓습니다. 걸르지도 않고 녹조물로 걸러가지고 수돗물을 먹고 1,300만 영남인들은 국민들을 그렇게 위협 속에 빠뜨리는 거지 않습니까? 세금만 낭비하지 않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와서 관심을 보여주시면은 4대강이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되찾는데
좀 시간을 단축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의 삽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네. 삽질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작은 영화관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숨겨진 뒷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오늘 함께한 문창현 감독님의 영화 깊으실에 대해서 또 다른 시각으로 보는 4대강 사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는 작은 영화관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